어릴 적인 일기, 지금은 수다. 쌓아둔 말을 닿을 때까지 몰아서 떠들어 봅니다. 밀린 일기 8번째 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별론가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왜? 좋았어요. 왜 리액션 아니, 별로네. 아, 죄송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하던 아. 것과 좀 다른 톤이어서 아니, 제가 약간 좋아요.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요. 좋네요, 좋네요. 네. 네, 좋은 톤이었고요. 이 변주를 늘 주는 건 그니까. 맞아요. 필요하다. 네, 저희가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이번 주에도 현빈님을 모셔보고 계속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스포처럼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먹는다는 거에 대한 게 곧 생존과 직결이 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같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뭐 드셨어요? 녹음하기 전에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아침에. 아침에 뭐 먹었냐면은 빵을 먹었는데 네. 빵이랑 요즘 계속 먹고 있는 게 네. 빵에다가 두부 스프레드랑 무화과 잼을 발라서 먹고요. 야, 다음에 이제 미숫가루를 한 네. 잔 타서 먹거나 네. 아니면 이제 냉장고에 바나나가 항상 얼려져 있거든요, 며칠 네, 동안. 네,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나나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고 오, 이제 집에서 같이 사는 분이 네. 빵도 다 만들어 놓고 이야, 스프레드랑 잼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아주 홈메이드 아침을 야무지게 챙겨 먹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냥 나는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네. 그럼 만들어 주시는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지 몰라도 대단하신 분. 네, 그게 정말 대단한데요. 네, 여튼 저는 아침 뭐 먹었냐고요? 네. 저는 제가 어제 밤에 만들었던 기름떡볶이 남은 거를 먹고 오. 예,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 등산을 하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지런도 하셔라. 예, 아침에. 용마봉 네. 엄마봉. 예, 해발고도 무려 348m 그 용마산역 거기 있는 아, 예, 맞아요, 용마봉이죠? 네. 그 용마봉 갔다 혼자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독일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와. 예, 그 친구랑 저랑 이제 한국에서 같이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한 친구랑 셋이 이렇게 갔다 왔고 네. 독일 분 아, 오셨나요? 독일인은 아니고요. 네. 예,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아. 거기 체류하고 있는 네네네. 외국인 노동자 분이시고 그 요새 갑자기 딴 얘기인데 괜찮아요. 요새 그 한국 여행 오는 분들이 네. 외국인들이 네. 산을 다 탄대요. 왜지? 굉장히 많이 탄다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뭐 그러지? 저기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어. 게 이제 여행 상품이 돼가지고 헐. 관악산까지는 안 가겠죠. 좀 험하니까. 그쵸. 청계산 이런 북악산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아. 여행 상품이 돼서 이렇게 둘러보고 뭐 이렇게 서울 풍경도 내려다보고 이런 게 지금 유행이라고 합니다. 러닝 혹시 코어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네. 아. 너무 한국 아, 분들처럼 생기셨는데 용마는 외국분들도 좀 모르시나? 여행 상품이 안 됐나 보다. 용마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 낮고 그러니까 좀 그랬나 보다. 서울 또 중심지가 아니라서. 그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름 떡볶이 해 드셨고 그럼 버들은 아침에 뭐 드셨나요? 저는 아침 안 먹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서 오. 빈속에 커피 머신에서 커피 한 잔 때려 넣고 이제 점심에 네. 친구가 청첩장을 준다 해서 네. 청모라고 하기는 그냥 1대1이어가지고 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청모를 하느라 네. 이제 그 양식당에 가서 네. 파스타. 파스타. 근데 명란 오일 파스타였어요. 근데 어. 새우도 들어있고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란 오일 그래서 사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비건이즘 얘기를 살짝 했는데 네. 네. 녹음하러 오기 전에 먹었다 보니까 고기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아, 그래요? 순간 들어가지고 오. 그래서 게 중에 이제 어. 안 든 걸 찾아서 아. 일부러 먹었어요. 오. 일부러 그냥 해산물 정도만. 네, 그래서 좋다, 좋다. 지향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아침을 오늘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만 안 드신 거예요? 평소에도 잘 안 드세요? 저는 이제 늘 안 먹어요. 네. 어. 근데 또 아침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뭐 속설인지 정설인지 네. 뭐 저는 별로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 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속설이길 바라는 것이고 네. 그냥 점심 저녁만 주로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 먹고 만약에 저녁을 좀 일찍 먹으면 빈속으로 오래 있는 거죠. 그렇죠. 간헐적 단식 요새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렇죠.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아침에 잘 안 먹고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안 먹었어요. 그랬구나. 네. 꽤 오래 안 드셨네요. 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굶게 되고 음. 뭐 돈도 돈이고 음. 그때는 지금 뭐 돈 없어서 아침 안 먹는 거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습관적으로 좀 그렇게 되고 아침을 먹으면 괜히 오전이 좀 뭔가 부대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그래도 허기지면 뭐 견과류나 단백질이 들어간 뭐 계란이나 이런 거를 가끔 먹을 때가 있긴 한데 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빈속에 커피 먹으면 좀 속 쓰리지 않나요? 저는 뭐 별로 그런 걸 못 느껴가지고 아. 이미 이제 내성 익숙해졌구나. 저항이 생긴 거죠. 사실 이게 좋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빈속에 바나나 쉐이크도 비쌀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래도 바나나 쉐이크는 좀 과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싶긴 맞아요. 한데. 그럴 커피보단 낫겠죠. 네네. 현민님은 아침을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저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네. 원래는 잘 안 먹었더라고요, 제가. 어. 근데 요즘에는 잘 먹어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버들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한국 사람들 중에 아침 잘 먹고 출근하고 뭐 하루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냥 하루 시작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한국의 이제 노동 양상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침을 먹고 바로 앉으면 저도 부대낄 것 같아요. 와. 예. 근데 요즘에는 바로 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등산 가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냥 아침 먹고 바로 기름 떡볶이 먹고 그냥 바로 등산 가서 이제 그럼 나도 치킨 먹고 갈 것 예, 같아. 그냥 소화 딱 돼버리는 네, 건데 근데 바로 딱 앉아서 한 음. 3시간 앉아 있어야 돼. 음. 그러면은 저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냥 뭐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뭐 견과류 좀 먹고 그러고 할 것 같지. 탄수화물, 뭐 당 이런 거 들어가면은 좀 몸이 무거워지니까. 맞아요. 예, 그게 안 그래도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접근을 또 해볼 수가 네, 있겠군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잘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 때도 원래도 아침을 잘 먹었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뭐 떡이나 이런 것들 집에 항상 구비해 놓고 그때도 이제 믹서가 있으니까 스무디 같은 거 많이 해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정기적으로 챙겨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는 많이 걸렀던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지금은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해서 직장에서 딱 앉아있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어나서는 바로 요가나 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니까 오히려 배가 이제 저 허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더 잘 챙겨 먹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침을 못 먹는 건 진짜 그 노동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일단 뭐 대한민국의 그 평균 노동 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시간 이런 게 길잖아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면 사실 수면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침을 챙겨서 먹을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고 그렇죠. 근데 맞아. 뭐 제가 그런 편인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 아침 드세요 해서 아침 먹는다는 사람들 보면 약간의 경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지금 시대에서는 네. 이 30대 초반에 그렇죠. 그 혼자 사는 사람이 아침을 잘 챙겨 먹는다라는 네. 것 사실 자체만으로 네. 굉장히 대단하다. 자기를 잘 챙기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사실 그냥 우리가 뭐 밥을 다 세 끼를 챙겨 먹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 좋은 네, 도입이었어요. 너무 어때요? 스무스하네. 괜찮나요? 너무 스무스했어. 스무스한데? 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듣는 분들이 네. 먹는다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걸 오늘 한번 좀 들어봐야겠네 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역시 버들도 방송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뭐 원래 좀 이렇게 잘합니다. 네. 아니 근데 조금만 더 방금 한 이야기에 덧붙이자면은 되게 부지런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챙겨 그쵸. 먹으려면. 네. 아니 갑자기 얘기 듣다가 생각났던 게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밥 먹었어? 이런 얘기가 되게 안부 인사잖아요. 뭐 밥벌이를 한다. 아니면 밥줄이 되게 중요하다. 뭐 밥 한번 먹자. 뭐 청소를 해도 꼭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이고 이제 저랑 버들이 이제 학교에서 같이
같이 나온 학교에서 항상 학기 초가 되면은 음, 이제 밥고 잡자 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밥고라는 게 이제 밥 고정이라고 해가지고 음. 항상 이렇게 사람들끼리 저희 학교에만 약간 있었던 문화인 것 음. 같기는 한데 밥고. 네. 일주일에 특정 시간을 예를 들면 수요일 점심을 네. 우리는 같이 먹는 팀 네. 아. 밥고 하자. 네. 오, 그러면은 그 신기하네. 시간에는 항상 그 팀이랑 밥을 먹는 거예요. 학식을 먹는 거예요. 뭐 학식이 됐든 뭘 시켜 먹든. 음, 신기하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한테 밥 먹자 이런 얘기가 안부 인사고 네. 서로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요즘 대학생들은 밥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네. 아. 저도 들은 적이 있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밥약. 졸업한 지 오래돼서 들어본 좀 적은 가물가물하신 것 들어본 적은 같은데.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냥 가볍게 저희끼리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부 인사가 밥 먹자, 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측으로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추측일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 정답이 생활에 있는 건 대한 아니니까. 거니까. 뭐 생각이 드는 게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 밥이 옛날에는 굶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그 근현대를 거치면서 그 일부러 시간을 내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어차피 밥은 먹을 거니까 그 시간에 그냥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느껴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게 전 시대,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시대, 전근대라고 하죠. 전통적인 시대가 아니라. 전근대에는 보통 상인, 소장농, 그리고 그 정도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계절도 우리가 사계절인데 농사가 안 되면은 겨울에 봄에 쫄쫄 굶어야 되고 뭐 이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밥이 또 그렇게 중요했고 또 소를 잡더라도 소 쌔바닥하고 뼈까지 그죠. 이제 다 이제 고아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밥이 그만큼 생존에 필수적이면서 저희가 성장하는 배경에 있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라는 그냥 추측이 좀 드네요. 안부를 물을 때 밥을 먹었냐, 밥은 챙겼냐 이런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그 문화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다. 그런 게 아닐까. 이게 실제로 학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네. 신기하네요. 저도 찾아봤죠. 오, 네. 나도 준비해 올 걸. 그러니까 제가 그걸 찾아본 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요? 네. 찾아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현빈님의 추측이 굉장히 일면. 뒤집어놓는 추측일 수 있다. 일면이 네. 일리가 있다. 그러면은 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이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오염되는데 왜냐면 찾아봐가지고 그래도 근데 찾아본 어쨌든 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보다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양 지역엔 좀 있고 서양엔 잘 없대요. 근데 뭐 중국에도 니치판러마가 있잖아요. 니치판러마. 네, 그 발음에 유의해 주세요. 네. 칠판. 네, 츠판러마가 있으니까 네네. 뭐 밥은 먹었냐 결국 네, 그런 게 왜 동양에만 있을까라고 이제 접근하는 식의 해석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걸 떠나서 뭐랄까 이 밥이라는 게 그러니까 밥 한 번 먹자로 접근을 하자면 이게 어떤 핑곗거리로 보통 많이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밥 한 번 먹자가 진짜 밥 먹자가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사치레가 그러니까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지금만 인사치레였을까? 과거에도 인사치레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밥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맥락들이 당연히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현빈님은 이제 밥 먹었냐가 왜 중요한지 보통 얘기를 하셨다면 밥 한 번 먹자가 뭐랄까 제한 만나자는 제한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핑계거리 혹은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만나서 친해져요 라는 제안보다는 밥 한 번 먹자가 허들이 좀 낮잖아요. 좀 더 은유적으로 그거를 맞아요. 소프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네. 직설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고자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좀 만만한 아. 게 밥 먹자 아닐까. 맞아요. 아니면 음. 요새는 커피 한 잔 하자가 또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쵸. 아니면 뭐 또 술 좋아하시는 분 술 한 잔 하자. 근데 이게 그 친밀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커피, 밥, 술 순인 것 같긴 해요. 술 한 잔 하자는 좀 약간 더 좀 더 친밀한 나는 사람 너와 느낌. 더 가까워지고 싶어. 왜냐면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가지는 의미가 또 있으니까. 근데 밥 한 번 먹자가 디폴트. 커피 한 잔 하자는 조금 짧은 시간을 너와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 화자와 청자의 맥락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걸 말할 때. 그렇겠죠. 너랑 진짜 친해지고 싶어라고 밥 한 번 먹자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냥 지나가다 만났어. 예를 들면 결혼식에서 네. 그 애매한 사이들 만날 때 많잖아요. 그쵸. 오래전에 친했던 친구들. 네네. 야, 진짜 반갑다. 너 밥 한 번 먹자. 라고 할 때. 방금 목소리 너무 그죠? 너무 그게 살아있네요. 그 톤이 네. 정확하게. 야, 네. 나중에 연락해. 뭐 이런 느낌. 제가 또 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자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감하시네요. 네. 그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밥 먹었어가 안부 인사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두 분의 이야기에도 되게 공감을 하지만 저는 밥 먹었어?가 안부 인사이기보다는 진짜 이 걱정. 사람한테 걱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건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면 뭐 홀쭉해 보여서 야, 밥을 먹고 다니냐?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뭐 저희가 밥 한번 먹자 이걸 방금 버들이 되게 가벼운 인사처럼 소개를 해줬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많기는 한데 그래도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진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잘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도 방금 더 해주셨지만은 이 사람하고의 그런 친밀도? 그런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왜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밥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이거는 늘 저의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버들이 얘기해 준 것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을 돌려서 커피 한 잔 하자, 차 한 잔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밥 한 번 먹자 이게 사람들한테 그만큼 그 배고팠던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다 보니까 그게 내가 이 사람을 걱정하고 챙기고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예로부터 오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밥고 얘기도 처음에 했던 게 네. 그렇게 고정적으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또 이 사람들의 안부도 챙길 수 있고 매주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사실은 밥을 같이 먹자라는 개념보다는 저희 학교에서 밥고의 개념은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 뭐 했는지 캐치업하는 느낌에 더 그렇죠. 가까웠거든요. 사실 사회적인 포인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밥 먹었어? 라는 거에 밥이 실제로 어떤 쌀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예전에는 그 의미에서 출발했을 수 있어도 그쵸. 지금은 약간 서로를 이렇게 게더링하는 의미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굉장히 문화적 접근이네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보기에 좀 괜찮았나요? 또 제가 문화연구도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을 때 네. 그 한국 사회에서 네. 그 밥을 용언으로 쓰는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네네. 들면 식구라는 것도 네. 가족을 일컫긴 하지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쵸. 뜻이니까 음, 그런 게 이렇게 그 언어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 봐도 한국 사회에서 밥이 중요하다, 식사하는 사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다만 이게 왜 중요해졌는가에 대한 추측이나 추론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해볼 수 있다. 뭐 그쵸.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다음에 이야기를 또 해보자고 하면은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맞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가장 여러분이 하실 때 수고를 너무 들이지 않는 선에서 네. 가장 평균적인 식사가 보통 어떤지 그 모양이 가장 보통의 식사. 있어. 그냥 애매하다. 그렇게 막 고민 안 하고 네. 편하게 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그냥 주말에 일어나서 막 뭐 사러 가기도 귀찮고 근데 뭐 냉장고에 있는 무언가가 있고 했을 때 해먹는 가장 보통의 식사. 저는 파스타인 것 같아요. 파스타. 네. 떡볶이는 그거보다 아주 조금 더 번거롭고 짜장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짜장면을 해 먹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번거롭고 네. 볶음밥하고 파스타 정도. 볶음밥, 파스타.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먹지?
때우자 하면 이제 보통 하는 게 파스타 정도. 아, 그쵸. 네. 아, 근데 때우자 정도면 라면 정도. 그쵸. 네. 더 그런 게 있을 수 네. 있겠지만 네. 라면은 근데 좀 때우자 느낌이라면 그쵸. 식사. 그럼 밥 먹어야겠다 해서 이제 한 끼 먹자 하면 네. 이제 파스타 같은 거 해 먹고. 볶음밥 파스타 네. 정도. 두 그리고 분은 뭐 또 같이 사니까 네. 그늘도 그런가요? 저는 근데 이제 전속 요리사가 그날 이런 거 어때? 라고 제안하면 주로 박수 치면서 거절은 안 하네. 전속이니까 다른 거 가져와. 환영하는 편이고. 아, 환영한다. 네네. 이제 제가 요리를 감사히 하기보다는 먹어야지. 감사히 먹는 편이고. 근데 이제 혼자 먹었을 때를 생각을 아니, 해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요리를 못하는 그 뭐지? 컨디션이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긴 네. 하잖아요. 네. 그죠? 아, 그럼요. 요리 저도-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해줄 아, 때도 네. 있고. 그렇구나. 봐봐, 이렇게 오해가 쌓여 그렇구나. 난 있었네. 몰랐네. 아, 나는. 요리할 줄 아는구나. 뭐 손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잘하죠. 두 손이 있고. 잘하나요? 저도 네. 제가 요리도 그래도 괜찮게 하지 않나요? 그럼요. 잘 네네. 해주시니까 네. 너무 저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실까 봐. 맞아. 아, 배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제가 자취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해 먹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현빈님이 한 게 훨씬 맛있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맛의 그 기준치에 있어서. 그러면 현빈님 도움이 네. 없을 때 그늘이 네. 하는 그쵸. 가장 보통의 식사. 제가 근데 저는 보통의 식사를 제가 한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늘 밥을 잘 챙겨 먹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집에도 항상 그 밥솥이 있었고 혼자 살 때도 밥이 항상 채워져 있고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밥을 그런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한 것 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근데 제가 아빠 입맛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아. 아빠가 꼭 밥을 드셔야 되고 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아빠랑 같이 치킨 먹잖아요, 저녁에. 네네. 그럼 아빠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오. 국하고 밥을 치킨은 꼭 드세요. 대박이다. 치킨을 먹어도. 와, 그래야 그러니까 그 밥을 정도로. 먹은 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저희 아빠는 따로 밥을 드시진 않는데 치킨만 먹으면은 밥 먹은 게 아니에요. 허하다. 네, 허하다. 이거는 약간 간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밥을 꼭 먹어야 돼서 혼자 살 때도 국이랑 이런 것들을 항상 해놓고 저는 반찬 같은 것도 해놨었어요. 늘. 이야, 그래서 이제 요리를 잘하시네, 그럼. 가볍게 그냥 먹자 해도 이제 항상 밑반찬을 해놓으면 꺼내서 먹는 게 저한테는 가벼운 거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현빈님이랑 지금 같이 지내게 되면서 이런 뭐 파스타나 아니면은 냉장고에 뭐 부추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훌쩍 전 같은 거 해주고. 오. 그러면은 그런 거 잘 챙겨 먹고. 오히려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안 해 먹었었던 것 같은데 잘 못하기도 하고 그런 거가 서로 약간 상호 보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제가 안 해 먹던 거를 많이 해줘가지고 간단하게 잘 먹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렇군요. 네. 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네.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혼자 살잖아요. 네. 시켜 먹기도 많이 시켜 먹고 네. 해 먹을 때도 있는데 나한테 되게 일반적 식사라는 게 뭔가 그거를 말을 할 수가 없겠는 정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파스타도 해 먹을 때도 있고 볶음밥 해 먹을 때도 있고 한데 저는 뭐 출근하면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까 네. 그럴 때는 또 편의점에서 뭐 사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차도 심하고 집에서 뭐 쭉 있을 때야 가끔 뭐 특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어쨌든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하는 네.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럼 나한테 일반적인 식사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게 있나? 식사에 어떤 평균치가 있나? 나는 뭐 라면도 종종 끓여 먹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는 거죠. 네. 뭐 이게 건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으로서의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집밥이라고 표현하면 집에 가면 나오는 그 뭐랄까요 밥과 국과 찬 한 서너 개의 네. 그 구성 한식 구성 네. 이런 게 이거 자취 안 할 때 본가 살 때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보통의 식사인데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치킨을 먹으면 간식이 되고 네. 특식이 되고 외식을 그 한 번 하면 맛있는 식사가 되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는 뭐 외식해도 특별하지 않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그냥 불행하지 않고 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이게 느끼는 게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래서 한번 그거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먹고 산다는 거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얘기하고 뭐 요리 얘기라든지 음. 뭐 배달 음식 얘기라든지 할 때도 이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삶의 모양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맞아요. 이게 저도 생각해 보면은 뭐 혼자 살 때 아까 밥도 해 놓고 찬도 해 놓고 잘 챙겨 먹는다고는 했지만은 그 들쭉날쭉하다는 게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뭐랄까 삶의 모양이 확실히 바뀌었다고 느껴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뭐랄까 예전 같았으면은 뭔가 이렇게 시켜 먹고 뭐 마라탕 같은 건 채소로도 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시켜 놓고 또 음. 막 다음날 끓여 먹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배달 음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몇 끼 해 먹을 수 있고 또 그 삶의 모양이 바뀐 것도 있지만 제 어떤 그 경제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버들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일도 많고 음. 그런 소비 패턴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현빈님도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밥 먹으러 막 저희가 이제 특별한 날이어서 외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 먹는데 그쵸.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창의적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 냉장고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털어서 먹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효율적인 방식이고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예전에 비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식사의 기준이라는 게 확실히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네요. 아까 앞에 또 그 노동 환경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처럼 네. 그런 거랑도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식습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음. 밖에 나가서 먹기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요리를 많이 해 먹게 되기도 할 것이고 네. 그런 포인트가 있겠네요. 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배달 음식을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이 아닌데 네. 버들은 좀 자주 배달 음식 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도 먹었는데요. 어제는 어제 뭐 떡볶이 드셨어요? 시켜 먹었어요. 오. 네, 신전 떡볶이. 신전. 네. 네. 그 추억이네. 먹다 남은 게 지금 냉장고에 있는데 아. 그래서 이 배달 음식이 없으면 제가 좀 뭐랄까요 연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물론 뭐 나가서 사 먹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 얼마 전에 배민에서 한 그릇 배달이 나왔어요. 아. 그러고 나서 더 늘었어. 아. 이게 한 그릇만 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원래는 배달을 하면 최소 주문 금액이 있고 그렇죠. 12,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게 음식을 남겼다 다음날 먹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게 왜 안 좋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네.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빨리 질려해서 다음날 똑같은 거 또 먹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막 양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유로 인해 배달을 좀 이렇게 덜 시켜 먹던 때가 있었는데 네. 한 그릇 배달이 나오면서 네. 막 7,000원, 8,000원짜리도 있어요. 어. 그러면 막 메밀소바 이런 거 8,000원이거든요. 네. 그냥 시켜 먹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늘 신경 쓰이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뭐 배달 음식 그리고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럴 수 같이 있지. 먹으면 늘 맛있는데 아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버들이 좀 외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외롭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네네. 실제로 외로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곱씹는다는 것 자체가 음. 제가 외롭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 이런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외로운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오늘은 그렇죠. 그래도. 나중엔 중요해지겠지만 그래서 배달 음식에 참 돈을 많이 쓰고 있고 한 그릇 배달 아주 감사한 일이고 네. 근데 물론 먹으면서도 생각이 참 많아지죠. 배민에 또 다회용기 쓰는 배달을 해주는 맞아요. 식당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10번 먹으면 한 5번은 다회용기로 먹긴 하거든요. 어, 너무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다회용기를 안 쓰는 식당들이 더 많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뭐 가끔 저도 마라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는 마라탕 집들이 다회용기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라탕 먹을 때는 늘 그렇게 해주는 집들에서 시켜 먹고 QR 찍어서 이제 그 회수 요청하면 어. 가져가요 다.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좀 플라스틱 이런 좋네요. 스트레스가 있으시면 네. 배민의 검색창에 다회용기라고 치면 다회용기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그렇구나. 한번 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배달 음식 없이 살기가 좀 어려운 사람. 네. 현빈님은 배달 음식 많이 안 시켜 먹는 편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뭐 친구를 만나거나 뭐 본가 내려갔을 때 급하게 뭔가 먹을 때 음, 뭐 그럴 때 음. 시켜 먹을 때가 있기는 하죠. 네, 가장 최근에 드신 배달 음식이 뭐지? 기억을 아마 더듬어야 되는. 피자였을 거예요. 아, 피자? 파파존스에 비건 피자가 있습니다. 뭐 맞아요, 뭔지 있어요. 알아요, 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파파존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사랑합니다. 치즈도 빼주고 치즈가 비건 치즈입니다. 네, 맞아. 충격적이죠? 말도 안 돼. 네, 많이 드셔주세요. 대기업 그린잇 롯데리아에 이어 피자라고 그린이 하는데 그런 게 네, 있군요. 맞아. 네, 너무 맛있죠. 대단하죠. 전혀 몰랐어요. 저는 원래 파파존스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먹었던 올미트 이런 거 먹었는데 와 진짜 폭력적이네. 스파이시 이탈리안. 카니보어네. 예, 예, 완전 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린잇. 예. 오, 아. 그런 게 있구나. 네네. 좋은데요? 그래도 피자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집에서 물론 요즘은 피자빵이나 이런 거 해 먹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켜 먹는 게 그 맛이 있으니까 그 그래도 시중의 맛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롯데리아나 파파존스나 이런 데는 좀 대기업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그 본연의 맛을 좀 구현해주는 그게 있어서 되게 감사히 먹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초반에도 그렇고 현빈님이 요리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약간 좋아하시는 하기에 좀 편한 요리나 아니면 해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요리 같은 거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하고 싶은 요리? 그러니까 하는 걸 좋아하는 요리와 그쵸? 했을 때 어려웠던 거. 네네. 했을 때 어려웠던 거는 일단 맛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하는 거는 다 할만해요. 근데 이게 맛이 없다? 먹기가 어렵네. 슬프다. 네. 그리고 약간 특히나 비건식이 그 특유의 그 뭐랄까 MSG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렇게 아. 가까이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두를 넣으면 되지 않나요? 연두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 연두 맛이 또 너무 음. 똑같은가? 예, 좀 뭐랄까 연두의 그 찌릿한 게 없습니다. 오, 찌릿이 찌릿한 있어야 건 되는데. 뭐죠? 감칠맛? 네. 예, 약간 주긴 주는데 네네. 당연히 넣으면 훨씬 맛있고 음. 저는 잘 애용하고 있는데 진짜 그 다시다의 찌릿하는 맛이 있잖아요. 예. 글루탐산의 맛. 예, 그런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뭔지 알 것 같은데. 네네. 예, 여튼 그런 맛이 좀 부족하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그 뭐지? 그 조미료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많이 넣지 않고 만들려고 하긴 해요. 예, 그냥 자연 재료로만 만드는 게 편해서 그리고 그걸로도 맛있게 만들어야 앞으로도 의지하지 않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철학이 있네요. 요리 철학이. 예, 그게 없으면 만약에 음. 나중에 그럼 맛없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아. 예, 본연의 맛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어야 음. 예, 제가 이제 좀 더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다 기업들이 만들어주니까. 맞아요. 석박사의 노력으로.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 만드는 게 재밌는 요리는 네. 창작 요리가 참 재밌습니다. 오. 제가 만든 요리 중에 쑥갓 오이 오일 파스타라는 게 있는데 물론 와. 이제 버들님은 못 드시겠지만 야, 오이가 들어가니까 오이만 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오이가 끼인가요? 그게 희한한 그 조화를 이룹니다. 아우,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상상하고 싶지 않으신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오이의 비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원래 옛날에 오이를 안 먹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나도 예, 예. 처음 하는데. 그냥 비리고 맛이 없어요. 써. 네, 좀 최악이야. 그러고 오이 러버들에게 미안한 말이죠. 저는 오이 좋아하는데. 최악입니다. 그래 근데 오일하고 오이가 따뜻하면 더 최악일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오이 요리들이 중국 중식 중에 네. 오이를 익히는 것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오이를 파스타에 한번 익혀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쑥갓의 그 향긋함과 오이의 비린맛, 쓴맛이 그 오일에 되게 중화되면서 그 마늘이 딱 받쳐주고 야. 파스타가 적당히만 딱 익으면은
살짝 페퍼론치노로 매콤한 맛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그 삼박자가 다 맞더라고요. 오. 뭔가 맛과 향이 다 딱 이렇게 되는 어. 그런 거 만드는 게 재밌어요. 요리를 있는 요리를 하는 거 말고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실패할 걱정은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원칙을 지키면은 맛이 없을 수 없다. 예, 저는 원칙만 잘 지키면 레시피 없는 거여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원칙이 뭐예요? 갑자기 궁금해. 그거는 저의 이제 비법인가요? 네, 저의 비법이기 나중에 때문에. 방송 끝나고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약간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생생정보통 그런 느낌이네. 네, 네. 좋은데요? 이건 좀 웃겨. 그니까 그래서 요리를 하시니까 제가 요리를 할 때도 네. 원칙만 지키면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고나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원칙을 안 지키면서 요리를 할 때 저는 그걸 창작 요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아 원칙을 깨야 창작이다. 네 근데 이제 원칙이 깨지면 이 기준에서는 창작 요리가 이건 아니고 뭘까? 진짜. 두 분의 예술가적 면모가 좀 제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물어보면은 아 원칙만 지키면 뭘 넣어도 맛있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지. 맞아. 옆에서 넌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아 한 그쵸 적은 그쵸 없죠. 이런 맥락은 엄격한 아니었어. 선생님 같은 갑자기 그런 느낌이었어. 넌 원칙을 어겼어. 넌 탈락이야 이러진 어. 않아요. 네. 아 그쵸 그쵸 저 현빈님이 설명해 주신 저 맥락이 맞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재밌네. 너무 맞는 말이지 네. 이러면서 원칙을 지키면 된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요리는 그러면은 맛이 요리. 없는 요리고 네. 그러면 원칙만 지켜서 잘 할 수 있는 창작 요리가 할 때 제일 재밌는 요리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쑥갓 오이 오일 파스타 말고 또 창작 요리 하신 거 있으세요? 그 대표적으로는 대표면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있어요. 현빈 네. 시그니처 판다 익스프레스 시뮬레이티드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판다 익스프레스 그 아메리칸 차이니즈 만드는 그렇죠. 그 거기 없는 메뉴인데 사실 제가 만든 건. 아, 근데 내가 먹으면은 상상해서 만든 요리인가요? 먹으면은 은근히 판다 익스프레스가 생각나는 그치? 그런 맛. 거기가 이제 막 그런 거 팔잖아요. 몽골리안 비프, 약간 그렇죠. 오렌지 탕수육 치킨, 뭐 이런 거 예. 그치. 그리고 막 볶음면하고 뭐 볶음밥 그쵸, 이런 거를 그쵸. 아니면 공심채 뭐 볶은 거 이런 걸 파는데 제가 만든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파스타 면을 기반으로 오리엔탈 소스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근데 뭔가 먹으면은 이거 왠지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느낌으로 먹는 그래서 네. 이름을 시뮬레이티드라고 붙인 게 너무 그런- 웃기네. 그렇죠. 예. 네. 판다 익스프레스 시뮬레이트. 야, 그러면 그 이렇게 음식 내주고 소개도 하나요? 예, 이거는 판다 익스프레스 시뮬레이트. 파인다이닝 같이? 라는 음식이고 뭐 굴소스 대신에 무슨 소스로 맛을 냈고 뭐 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와, 그래서 진짜 요리 철학이 기가 있는 막히네. 분이십니까? 네. 있는 분이십니까? 나중에 또 한번 해주세요. 저. 예, 나중에. 제가 먹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때 떡볶이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음. 결국 자취를 하다 보면 음. 늘 사 먹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순간 한 번쯤은 다들 시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취미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엌이 큰 집을 그래서 바라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라는 거를 어느 순간엔 다들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요 요리에 대한 저의 서사가 있는데 네. 때는 바야흐로 어. 코로나 때 어. 제가 이제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완전 재택에 들어간 거예요. 네. 한 두세 달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출근을 안 하고 네. 그 집에만 있으니까 배달 음식 계속 시켜 먹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어려운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한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딱 그때 거의 처음이었어요. 제대로 생각해본 게.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볶음밥 정도는 이제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막 이렇게 카레 같은 것도 해보고 사실 되게 어렵지 않은 요리인데 그걸 왜 이렇게 어려워했었는지 싶을 정도로 그냥 쉽게 되더라고요. 찌개 같은 것도 그냥 다 넣고 끓여버리기만 하면 사실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맛을 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조미료이기 때문에 조미료를 잘 쓰면 물론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절히 쓰면 충분히 맛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가늠이 잘 안 돼서 양을 너무 많이 해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그래서 카레를 처음 했을 때 제가 오일인 거 먹었어요. 오일이나. 네. 그래도 쉽게 질리는 편이라고 네. 하셨는데. 질릴 수 그래서 변형을 계속했어요. 아. 카레를 해놓고
카레 파스타를 해 먹고 좋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돈가스 그 아, 냉동 이런 거 사가지고 그래도 되게 토핑을 많이. 해 먹고 뭐 소시지 같은 거 사서 해 먹는다든지 뭐 좋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해봤는데 그랬던 이제 그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아까 어려웠던 요리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근데 나가서 사 먹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한 번은 닭칼국수를 해 먹었어요. 오. 근데 들으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당시에 코로나의 그 바람과 함께 백종원이 엄청 뜨면서 어. 이제 레시피 무슨 뭐 백종원 레시피 이런 게 엄청 많아 그쵸, 요새도 그쵸. 많지만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약간 좀 뜸해졌지만. 문제가 그쵸, 그쵸. 생기셨지만 어쨌든 그때는 너무 거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백종원 닭칼국수를 해먹고 생각보다 하기 쉬워요. 그랬구나. 어렵지 않아요. 칼국수 면이야 뭐 마트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닭을 이제 껍질 쪽부터 이렇게 익히면 마이야르가 나잖아요. 비건을 비건을 앞에 두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약간 네. 죄스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있긴 아니에요, 한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 마이야르가 나니까 그거를 그냥 태우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삶으면 육수를 낸 것 같은 이제 효과가 난다는 거죠. 컬러도 그렇게 나오고 오, 육수도 신기하다. 컬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해 먹었어요. 제가 그 칼국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도 좋아하고 들깨 칼국수도 좋아하고 닭칼국수도 좋아하고 육개장 칼국수도 좋아하고 어쨌든 뭐 네. 그래서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처음에는 그 칼국수를 안 씻고 그냥 넣으니까 전분 때문에 그죠. 국물이 막 다 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비빔면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실패를 겪으며 네. 이렇게 잘 해서 다음에는 잘 하게 칼국수. 됐다.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열심히 해 먹은 이후로 안 해 먹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그쵸. 요리 재료 손질이 재료가 또 많이 들어가요. 애호박, 당근, 음. 양파 이런 것만 해도 맞아. 너무 많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해 먹을 때 결국 다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냥 원팬으로 할 수 있는 파스타나 볶음밥 같은 걸 가장 많이 해 먹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뭐 베리에이션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나 네. 제가 뭐 그렇게 체력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에 와서 퍼져 있다가 빠르게 그냥 계란하고 뭐 간장하고 넣어서 볶음밥 해 먹는다거나 네.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뭐 제 요리 서사가 0에서 시작해서 네. 뭐 엄청 열심히 해봤다가 네. 다시 좀 돌아온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 네. 배달 음식을 주로 해 먹고. 맞아요. 근데 이게 자취생들한테 이게 혼자 살아서 배달 음식을 많이 자주 시켜 먹는 것도 있지만 버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뜨문뜨문 나온 것처럼 그 시간의 문제도 있고 맞아요. 약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뭐 한 그릇 배달 그런 거 하면은 경제적인 이유는 좀 효율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닭칼국수 하나를 해 먹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나 그거를 사서 씻고 노동력이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냥 시켜 먹으면은 그게 다 그냥 한 번에 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나의 시간과 그리고 적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좀 뭐랄까 가난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배달을 더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한 그릇 배달 이런 거 네. 괜찮다니까요. 네, 오히려 그래서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다기보다는 좀 자취생들이 훨씬 그런 배달 앱 VIP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저도 VIP에 아마 가까울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을 많이 쓰진 않지만 네. 야금야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비슷한 얘기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먹는 게 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평균의 식사라는 게 없어지는 것 또한 뭔가 선택지가 또 너무 많고 근데 이 선택지가 많은 것 중에서 또 자기의 경제력에 이제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다. 식사라는 게. 근데 뭐 배달 음식이 다 뭐 못 먹을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좀 건강이라든지 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좀 이렇게 배달 음식에 들어있는 사회학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 하다가 본 논의 중에 이렇게 가난할수록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더라라는 어떤
배달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글을 어디에다 남겼다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매일 배달 가는 집이 이 사람이 VIP인데 너무 허름한 집에 살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배달 음식 비싼 거 많이 시켜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답글에 뭐 가난하면 게으르니까 요리할 그 의지가 없으니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게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좀 그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좀 그래요? 보면서 불편한 그러게요. 감정이 많이 들었는데 음. 왜냐면 내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기 때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가 앞에서 아.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쵸. 그게 사회적 맥락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을 텐데 맞아요. 네. 그걸 게으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음. 지들은 얼마나 부지런하다고 음. 아 갑자기 화가 네, 나버렸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자기들이 음. 얼마나 부지런하다고 그런 얘기를 그쵸.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음.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뻗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렇죠. 집에 늦게 들어와서 다시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데 음. 그런 사람들이 닭칼국수 해 먹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분노까지는 아니고 열불에 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얘기를 오늘 하기로 해서 그거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쵸.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저들이 한 얘기가 어쨌든 가난이 게으름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촉발되는 거는 좀 그렇게 보기만은 힘들다는 거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현빈님은 가난할수록 배달 음식에 돈을 많이 쓴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현빈님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단순한 그런 물질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어떤 실제로 그 육체 노동이잖아요, 요리라는 것도. 네. 예, 그런 것들도 본인이 가진 어떤 뭐 자본까지는 아니지만 자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게 확실히 부족한 시기에, 부족한 환경에서 배달 음식에 좀 더 많이 그 어떤 뭐랄까 접근성이 생기겠죠. 의존하게 예. 되고. 본인이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고 바쁜데 돈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 물질적 자본이 부족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시간하고 그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사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간, 뭐 체력, 그리고 그런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뭐 돈이 많건 적건, 그 물질적인 자본이 많건 적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을 거고, 뭐 물론 취향이 아니면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요리 안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좀 네네. 요리하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놓치게 되는 환경도 있는 거죠. 여건도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배달 그 하시는 분이 보는 그런 시점도 있을 거고, 제가 느낄 때에는 제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을 때는 제가 누군가와 함께 요리를 하려고 만난 게 아닐 때. 근데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니면은 항상 그때는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칼질을 하거나 이렇게 불 앞에 서거나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배달 음식이 좀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고 지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의도로 시켜 먹는지는 모를 일이죠. 그렇게 뭐 가난하다, 게으름이다라고 네. 연결짓는 게 저는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배달 음식의 뭐 폐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그런 뭐랄까 그 글이 굉장히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오잉스러워가지고 그러네요.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약간 그래서 뭔가 저희가 배달 음식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식사의 사회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좀 접어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초반에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행위잖아요.
그래서 어떤 밥상머리 교육, 음. 밥상머리 예절 이런 거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챙겨서 음. 받게 되고 부모님한테서도 그런 교육을 꼭 받고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요. 저는 제가 이건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왼손잡이거든요. 네. 그래서 왼손으로 아이고. 밥 먹는다고 어렸을 아주 때 혼날 엄청 일인데. 엄청 혼났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교정이 되지 않는 말 안 듣는 딸이어가지고 음. 지금은 뭐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렇죠. 지금은 어린애들이 그렇게 왼손으로 밥 먹어도 부모님들이 크게 신경 안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밥상머리 교육 거기서 오른손으로 밥 안 먹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은 좀 안 된다고 특히 할아버지 같이 계실 때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었거든요. 부모님은 좀 안 그러셨었는데 그래서 그런 밥상머리 예절을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좀 저도 SNS에서 약간은 좀 우픈 밈을 하나 봤는데 네네. 두 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아리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미드소마 영화에 그 아리에스터 감독이 되게 이제 야심차게 난 여기에서 기괴한 장면을 연출하겠어 이러면서 그 되게 긴 식탁에 사람들을 이렇게 일렬로 쭉 앉혀놓는데 그 장면은 기억이 나. 네, 저도 기억나요. 근데 그 장면이 그 나이 순서대로 앉혀놨대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나이 순서대로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게 엄청 기괴한 장면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한테는 너무 당연한데? 어른이 먼저 식사하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지. 네. 이래서 그게 전혀 무서운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밈을 하나 보고 정말 좀 웃겼던 우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지켜지는 나라여가지고 좀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궁금한데. 네. 그럼 서양은 네. 아기가 먼저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아닌데 그쵸. 너무 당연하게 누가 먼저 먼저 드세요 이런 말이 없겠네요. 그러면 먼저 드세요가 약간 독을 탈 상황이 아니라면 없을 것 같은데 먼저 푸틴하고 드세요? 김정은이 눈치 보면서 네. 샴페인 안 마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면 네. 누가 먼저 먹어도 상관 전혀 없는 오. 건가? 그 생각은 또 못해가지고. 근데 뭐 손님한테 네. 먼저 드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이제 그 장유 유서랑 연결돼 있지는 않겠다. 그렇겠죠. 예절의 측면은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그냥 호의 정도. 동양이랑 서양을 굳이 나눠놓고 보자면은 동양에서는 제가 뭐 그냥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도 중국 사람이나 특히 일본 분들 이런 분들은 예의를 엄청나게 챙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가 영어에 없잖아요. 그러네. 근데 일본어는 맞네. 있죠. 일본어는 완전 그죠? 완전 이타다키마스도 네. 있고. 이타다키마스, 고치소 사마데시타. 사마데시타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그 문화적인 차이가 더 있는 것 같다. 뭐 중국에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먼저 그 큰 어른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웃겼던 게 중국에서 네. 만두가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 남으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먹는데요. 그래요? 네, 제가 반대로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맨날 마지막 반에 반까지 나눠 먹죠.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한 입을 안 먹잖아요. 이거 홀수로 나오면 안 돼. 항상 딱 쓰러질게요. 어. 네, 딱 맞게. 그것도 신기하더라. 네. 그런 약간 밥상머리 교육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그 밥 먹을 네. 때 우리가 이제 막 실제로 이런 게 있잖아요. 밥은 오른쪽, 뭐 밥은 밥은 왼쪽. 국은 국은 오른쪽. 오른쪽.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른손으로 먹어야 국을 안 흘리잖아요. 맞아요. 왼손으로 먹으면 국을 흘리거든요. 음. 가져가면서. 그치. 그러면서 이제 왼쪽으로 먹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숟가락 젓가락도 놓는 순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수저 꽂아 놓으면 안 되고 네.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지금은 조금 다 사장되어가는 문화긴 한데 조금씩. 그래서 뭐 밥그릇 들고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되게 예민하고 음. 일본은 들고 먹는 문화고 맞죠. 젓가락으로 먹고 네. 뭐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또 엄격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밥 먹을 때 상석이나 이런 그쵸. 개념도 있고 그러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주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있겠죠. 주도도 있고 또 맞아요. 주도. 네. 맞네. 그것도 지키 주도 가르쳐 준 선배들이 또 있었고 저 옛날에 네. 회사 다닐 때 하긴 뭐 라벨을 이렇게 가려서 맞아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주도를 따라야 잘 되는. 배우셨네요. 그리고 잔에 닿으면 안 되고 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윗사람하고 건배를 할 때 그게 아래 아래로. 부딪히고 나는 주도를 그렇게 몰랐어요? 네, 네. 잘 못 오, 배웠는데. 못 신기하다. 배우셨군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것도 밥 먹는 거의 일환이고 뭐 네. 같이 앉아서 뭔가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음, 개입이 돼 있는 거니까 네. 뭐 그게 밈으로 떠들고 있는 건 못 봤는데 네. 아리스터가 실수했네요. 네. 한국 한국 시장을 좀 조달했어야지. 그니까요. 그 사람이 알겠어. 이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컸으면은 상주면 안 돼. 네. 저희를 먼저 한국 사람들은 이거 공감 못한대 하면서 고려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고려 대상에 네. 크게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아리에스터 감독은 좀 웃자고 같이 한 얘기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게 생기는 이유도 밥을 이렇게 같이 먹기 때문에 또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럿이서 먹고 또 이제 가족들만 해도 요즘은 좀 이제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하고 있지만 예전만 해도 되게 대가족이 명절 되면은 막 어른들 상 따로 있고 우리들 상 따로 있고 이 정도로 막 같이 먹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밥상머리 교육이나 그런 예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혼밥 문화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었으니까. 네, 1인 가구가 그냥 혼자 먹을 때는 사실 뭐 주도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상석도 없을 것이고 네. 자기가 그냥 먹는 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누가 먼저 먹고 내가 먹고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쩝쩝 소리 내도 되고. 숟가락 반대로 잡아도. 맞아. 그냥 뭐 이렇게 퍼먹어도. 맞아. 그러니까 뭐라는 아무도 사람 네, 혼밥에 대해서 별로 뭐랄까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혼자 먹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혼밥에 대한 얘기로 어쨌든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듣는 분들 중에 혼밥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으실 것 밥을 같아요. 먹으면서 이걸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밥 그러네. 친구가 될 수도 요새는 있고. 보거나 듣거나 많이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희가 밥 먹는 어떤 먹고 사는 얘기들을 좀 간단히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네. 저는 혼자 밥 먹을 때 늘 맛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원래는 되게 맛있게 먹을 건데 네. 혼자 먹으니까 좀 맛이 없다. 근데 똑같은 거를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네, 그게 뭐 누구냐를 떠나서 네.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까 뭐 맛있다는 얘기도 하고 이거 괜찮다, 맛있다. 근데 혼자 먹을 때는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혼자 먹을 때 미뢰가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어떤 미뢰. 미래. 네. 혀에 있는 미뢰가 같이 먹으면 더 일을 하나 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낭만적이에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뭔가 그 친구의 말을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두 분은 같이 먹을 일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끔 용마산에 갔을 때 누가 용마산에 가면 혼자 먹어야 되잖아. 오늘 아침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럴 수 아, 이거는 그냥 그 외로움의 문제인가 보다. 내가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넘어가자. 저는 넘어가요. 저도 사실은 혼자 먹을 때 맛있다고 느낀 적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제가 뭐 맛있는데 이러면서. 맛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기보다는 같이 먹었을 때 먹으면. 더 맛있다고 느꼈다. 약간 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혼자 먹을 때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전에 혼자 지낼 때 먹던 것보다 지금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어쨌든 뭐 어떤 재료로 어떤 밥을 해 먹느냐를 떠나서 그냥 앞에 마주보는 사람이 있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좀 따뜻하고 되게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비건 지향을 하면서 서로 먹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요리도 자주 해 먹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식구 말 그대로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된 느낌이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먹더라도 이제 밖에서 있으면은 이거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하면 좀 양이 많아서 예전에는 망설였던 뭐 과일이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 가면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친구들을 또 불러서 먹을 때도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면서 좀 많이 이렇게 사가게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그런 면에서는 나누고 같이 먹는다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느끼죠.
현빈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거는 되게 비슷한데, 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정말 그 요리, 그 음식에만 집중하는 순간 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약간 있기 요리 때문에. 철학이 네. 뚜렷하죠. 네. 그 술을 마실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앞에 두고 먹거나 뭔가 들으면서 먹으면은 음. 그 감각이 분산되는 것 오, 같은데 저는.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거 보면서 밥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특히 식사랑 영화 감상을 동시에 절대 못해요. 음, 어. 그래서 한술 뜰 때 정지 버튼 누르고 먹은 다음에 아, 다시 재생을 내가 하는. 놓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저는 한 프레임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오,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로 뭐를 보면서 먹거나 들으면서 먹으면 그게 저한테 어떤 다른 감정을 또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음식한테 느껴야 되는 감정과 감각이 충분히 발현이 잘 안 돼요. 에너지가 뺏긴다. 네. 네네네. 근데 오히려 그 음악이나 뭐 영상 뭐 이런 거를 본다면은 그런 것 때문에 더 맛있어질 때도 있긴 하죠. 그럴 수도 그 있겠네요. 분위기가 뭔가 이 조화가 된다면, 음. 그 궁합이 잘 맞으면.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진짜 제가 맛있게 먹었던 게 그 12월에 먹었던 슈톨렌 빵 아세요 혹시? 알죠. 슈톨렌 독일 독일 빵이죠. 네, 네. 독일 크리스마스 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음. 그것과 동생이 사온 여행 갔다가 사온 포트와인을 훔쳐와서 음. 그것과 같이 이제 먹는데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OST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네네. 그걸 딱 틀어놓고 밤에 혼자 제 반지하 방에 앉아서 그걸 먹었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네. 그런 뭔가 혼자 먹어도 저는 정말 그 분위기가 잡혀 있다. 내가 뭔가 감각할 수 있는 정보가 딱 정합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시너지를 내서 감각이 증폭이 되고. 예, 그게 이제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도 있는 거고 혼자 먹을 때 또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이제 찬찬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나요? 뭐 친구가 해준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제 혼자 먹을 때 보통 맛이 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이제 접근을 해보면 뭐 배달 음식이든 뭐든 혼자 먹으면 말을 안 하고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양을 많이 먹게 되고 배부름을 빨리 느끼고 배부른 상태에서 근데 남기면 안 되니까 다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기도 하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서 이거를 음미한다기보다는 입에 우겨 넣는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먹고 났을 때의 만족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맛있었다 맛없었다는 결과론이잖아요. 맞죠. 네. 뭐 과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다 먹고 나서 느꼈을 때 이번 식사는 괜찮았다. 이번 식사는 아유 뭐 또 이렇게 먹었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먹으면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근데 물론 같이 먹을 때도 폭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술 마신다든지 하면 막 안주도 계속 먹게 되고 뭐 이런 맞아요. 경우들이 당연히 있지만 네. 혼자 먹을 때 그 감각하고 조금 다르니까 내가 왜 혼자 먹을 때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갈까에 대한 이제 고찰을 스스로 해봤을 때 방금 말한 그런 이유일 것 같다. 그쵸. 네, 그래서 혼밥이 또 실제로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우울증이라든지 비만율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 네. 그것도 방금 얘기한 뭐 빨리 먹게 되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네. 맛도 없고 뭐 이런 거랑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네네네. 맞아요. 실제 연구 결과도 있고 한 만큼 혼밥이 좀 자유도를 준다고 해도 이왕이면은 그래도 같이 먹고 네. 좀 나누고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또 동네 친구지 않습니까? 네, 저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저는 느론밥을 합니다. 늘. 버들이랑 네. 현비님이랑 제가 한번 좀 맛있는 밥을 네. 먹고 오는 갑자기 네. 뭔가 불쌍한 사람 챙겨주는 느낌이 들어. 아니요 그런 건 어르신 아니에요. 반찬 왔어요. 독거노인. 아무튼 네. 근데 혼밥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나 네. 얘기하고 싶어. 네네 이게 젓가락질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럼요. 아무도 뭐라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오이 빼먹을 수 있고. 그렇죠. 오이 좋아하는 애 앞에 있으면 고역이거든요. 네. 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뭐 냉면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먹고 고명이 그래. 들어가니까. 근데
꼭 사람들이 냉면집 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음. 가서 이제 뭐 저는 만둣국 먹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음. 냉면 좋아하는 애들 또 이렇게 그 시즌 음.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때 또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오이냉국 이런 거 진짜 끔찍해 하시겠네요. 최악이네죠. 저는 오이가 여기 문 뒤에 있어도 느껴요. 냉장고는 좀 밀폐가 돼 있어서 못 느끼는데 아, 너무 오이가 문 뒤에 있어도 어, 감각합니다. 진짜. 오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슈퍼파워라고 얘기하는 그 초능력이라고 있는 얘기하거든요. 거죠, 있는 네. 거죠. 대박이다. 진짜 개 쓸데없는 초능력. 이거 오이 감지 감각, 능력. 오이 감지 능력. 네. 네. 어쨌든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아요. 뭐 맞아요. 아까 주도도 얘기했지만 먹는 얘기, 뭐 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뭐 비거니즘 얘기하다 보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저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좀 평소보다도 분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너무 많이 했어. 네네. 먹는 그래도- 거는 매일 네.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네. 매일 하고 지내는 얘기다 보니까 좀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으로 게스트로 나와주셨고 또 1, 2부를 나눠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주신 현빈님 소감 한번 듣고 또 마무리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재밌네요. 어,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예, 뭐, 사실 깊이 생각해 볼 일 없는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맨날 숨 쉬듯이 하는 게 먹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게 이래서 그런 걸까? 음. 아니면 뭐,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였을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 말고도 그냥 재밌었어요. 네. 네, 수다 떨고. 그냥. 재밌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항상 버들과 또 그늘인 제가 가장 재밌어 하는 주제여야 또 듣는 분들도 초대받은 분들도 같이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밀린 일기만의 철학입니다. 맞아요. 솔직히. 자, 그래서 저희의 이제 또 그 루틴이 있거든요. 항상 마무리할 때 그래도 음악을 하나 소개해주고 끝내는 게 있는데 네. 그 게스트로 모신 만큼 음. 현빈님의 추천곡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추천곡을 한 2개 정도 오. 네. 준비했는데, 네. 네. 그 에피소드의 분위기에 따라 네. 제가 어떤 곡을 추천할지 좀 정하려고 했어요. A안 B안이었군요. 네, 너무 근데 기대되네요. 이번에는 좀 재밌었다. 네. 좀 재밌는 노래를 좀 추천드리고 오,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조르디 키에퍼라는 가수가 있어요. 오, 어느 나라의 가수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비건이라고 하면 초식동물 같을 것 같잖아요. 오. 같은 그런 뭔가 좀 순하고 맞아요. 네. 뭔가 서정적이고 애견남. 네, 그런 느낌? 근데 제 안에 잠들어 있는 불꽃 같은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오. 엄청난 무슨 정체 모를 호르몬을 가진 그런 아티스트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분의 그분이 비건이세요? 아니에요. 갑자기. 그분은 사람도 잡아먹을 것 같아요. 네. 좀 무서운데? 마트로나, 마트로나. 네, 라는 가수의 Seafood Sushi Barbecue라는 그 노래가 넌 있어요. 비건 맞는 거 같네. 네. 비건은 아니신 듯. 네. 비건은 절대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저의 그런 욕망을 좀 뭐랄까 대리 만족 네.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장르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창조한 걸 수도 있는데 어그로팝. 어그로팝? 네, 한글 발음으로 하면 어그로팝. 근데 좀 어그레시브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이다. 네, 좀 어그로팝이고 가사도 그렇고 그 음색도 되게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네, 저희는 점잖게 이렇게 점잖 떨면서 얘기했지만 네. 엔딩곡은 스티프스시 바비큐 유일하게 그 앨범에서 19금이 아닌 노래예요. 그래요? 네, 19금이 아닙니다. 네. 네네. 당연히 19금일 거라 생각했는데 네, 다행히도. 바비큐라고 해서 막 불지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사람을 불지르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19금 받기가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노래가. 네. 맞아요. 네. 네. 늘 재밌지만 네. 이번엔 더 재밌었고 또 게스트를 처음 모셨잖아요. 네. 또 앞으로 또 게스트분들을 종종 모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현빈님처럼만 해주시면 네. 그럼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잘 해주시고 네. 또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게스트랑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겸손도. 오. 앞으로 좀 이렇게 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볼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분들도 또 초대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저는 그늘이었고요. 버들이었습니다. 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rona, Erie, and all the boys are cooking up